멕시코시티의 한 신문사 스포츠부에서 젊은 기자가 열정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울. 야구와 축구를 동시에 취재하는 27세의 스포츠 기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주로 야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이자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로베르토 클레멘테, 페드로 마르티네스,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야구 카드들이 소중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울입니다. 멕시코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야구를 취재하는데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열정이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야구는 우리 라틴 아메리카의 자부심이라고 배워왔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라우라, 야구장에서는 국경이 없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단다. 그 말씀이 제가 스포츠 기자의 꿈을 키우게 된 계기였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서 활약할 때 베네수엘라의 호세 알투베가 휴스턴 에스트로스를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 때 푸에르토리코의 프란시스코 린도르가 뉴욕 매치의 간판 스타가 됐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멕시코 출신으로는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의 전설이 있었죠. 1981년 LA 다저스에서 신인상과 사이 영상을 동시에 받으며 발렌수엘라 매니아를 일으킨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멕시코 야구 팬들에게 전설로 남아있어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포츠는 국경을 초월한다. 실력만 있으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 기사들도 주로 라틴 아메리카 출신 야구 선수들의 성공 스토리를 다뤄왔어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스타가 되는 드라마, 고향으로 돌아가 영웅 대접을 받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취재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축구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깊이 있게 취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월드컵 때마다 멕시코 국가대표팀은 열심히 응원하지만 해외에서 뛰는 개별 선수들의 스토리나 유럽 축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었죠. 특히 아시아 축구 선수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손흥민이라는 이름도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냥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오후 편집장님께서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군요. 라울, 너 여권 가지고 있지? 다음 주에 로스앤젤레스 출장 갈 수 있어? 갑작스런 해외 출장 제안이었어요. 평소 해외 취재는 경력 10년 이상의 선배 기자들 몫이었는데 이번에는 저에게 기회가 온 거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어떤 취재인가요? 편집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를 취재해달라는 요청이 왔어. 우리 신문과 자매결연을 맺은 LA 타임스에서 보낸 거야. 다저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MLB 팀 중 하나였어요. 무키 베츠의 화려한 외야 수비, 프레디 프리먼의 안정적인 타격,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까지 영입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네, 꼭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편집장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좀 특별해. 시구자가 손흥민이라는 한국 축구 선수야. 손흥민?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야구장에서 축구 선수가 시구를? 물론 각종 스포츠 스타들이나 유명인들이 시구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편집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선수가 최근에 LAFC로 이적해서 MLS에서 뛰고 있대.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웠다고 하더라고. 상당한 빅딜이었다는 얘기야. 그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LA라는 도시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현지 야구팀의 예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시구를 하는 거였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축구 선수가 야구공을 제대로 던질 수 있을까요? 편집장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그게 바로 네가 현장에서 확인해와야 할 일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부터 저는 손흥민에 대해 기초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LA 다저 스타디움에 도착한 날은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특유의 맑고 따뜻한 햇살이 야구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5만 2천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스타디움이 점점 관중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도착해서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평소 MLB 경기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특히 한국어로 대화하는 관중들이 유독 많이 보였거든요. 손흥민 보러 왔어요. 오늘 정말 기대된다 같은 말들이 곳곳에서 들렸어요. 심지어 한국 국기를 들고 온 가족들도 여러 명 보였고 SON7이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은 팬들도 눈에 띄었어요. 오후 6시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스타디움 대형 전광판에 터데이즈 퍼스트 피치선 HUNG-min이라는 화려한 그래픽이 떠올랐고 곧이어 다저스의 상징인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홈플레이트 뒤쪽 터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스타디움 전체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5만 명이 넘는 관중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고 여기저기서 과 손흥민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교차했어요. 처음 본 손흥민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183cm 정도로 날렵하면서도 탄탄한 체격에 무엇보다 그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수십 명의 카메라맨들이 그를 둘러싸고 플래시를 터뜨리는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가 입고 있던 다저스 유니폼의 등번호는 7번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축구에서 그의 등번호와 같은 숫자더군요. 손흥민은 마운드로 향하기 전에 홈플레이트 주변에서 관중들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었고 특히 한국 국기를 들고 있는 팬들 쪽으로는 깊이 인사했어요. 드디어 마운드에 오른 손흥민의 모습은 마치 프로야구 선수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마운드 위에서 몇 번 팔을 돌리며 몸을 풀고 포수를 향해 연습 동작을 취하는 모습이 정말 능숙해 보였거든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오른팔을 크게 휘둘러 던진 공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홈플레이트를 향해 날아갔어요. 그 공이 원바운드 없이 정확히 포수 밑 정중앙에 꽂히는 순간 스타디움은 말 그대로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어요. 완벽한 스트라이크. 전광판에는 PERFECT STRIKE 라는 거대한 문구가 떠오르고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시구가 끝나자마자 저는 즉시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봤어요. 이미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MLB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는 손흥민의 시구 영상을 1분도 안 되어 업로드했어요. 사커 슈퍼스타선 HUNG-min delivers a PERFECT strike at Dodger Stadium 라는 멘트와 함께 말이죠. 영상 조회수는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5분 만에 이미 10만 뷰를 넘어섰어요. 댓글창은 말 그대로 폭주 상태였죠.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SON is perfect at everything. 손흥민 진짜 못하는 게 뭐야?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코리어즈 프라이드. 퍼펙트. 피치. 같은 찬사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ESPN, 파크스 스포츠, CBS 스포츠 같은 주요 스포츠 매체들도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SONHUNGMIN, 해시태그 DODGERSTADIUM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딩에 올랐어요. 다저스 구단 공식 계정에서도 연달아 포스팅을 올렸는데 특히 손흥민과 프레디 프리먼이 서로의 유니폼을 교환하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어요. 프리먼의 22번 다저스 유니폼과 손흥민의 7번 LAFC 유니폼을 서로 바꾸는 모습이었는데 두 선수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 포스트는 30분 만에 좋아요 50만 개를 돌파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구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건 문화와 스포츠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축구와 미국의 야구, 아시아와 아메리카, 그리고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특별한 순간이었던 거죠. 정말 글로벌한 스포츠 스타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시구 이벤트가 끝난 후
저는 언론 관계자로서 필드 근처에서 손흥민이 다저스 선수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계 미국인 선수인 토미 에드먼과의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에드먼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다저스로 트레이드된 선수인데 한국 이름이 김현수예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선수로 유명했거든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에드먼이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인사하자 손흥민도 깜짝 놀라면서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에드먼이 형님, 시구 정말 완벽했어요. 라고 말하자 손흥민은 야구는 정말 어려워요. 에드먼 선수야말로 진짜 프로잖아요 라며 겸손하게 웃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두 스포츠 스타의 만남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손흥민은 무키 배츠와는 영어로 "Your defense is amazing라고 말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프레디 프리먼과는 각자의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면서 쿠드러 디스 시절라고 격려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와의 만남이었어요. 두 아시아 출신 스타가 만나자 서로 깍듯하게 인사를 나눴는데 오타니가 선마이너스 센 베리 구드 피치 라고 말하자 손흥민이 생크유 요 베이스볼 이즈 인크레더벌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관중석에서는 여전히 한국 팬들의 함성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손흥민 위 러브 유선 이라는 구호들이 경기장을 메우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그때마다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며 팬들의 사랑에 화답했어요. 그 모습에서 진정한 글로벌 스타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손흥민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기자로서 그의 진짜 위상과 커리어를 정확히 파악해야 오늘 현장에서 본 그 엄청난 관심과 환호의 이유를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검색을 시작하자마자 정말 놀라운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1992년 7월 8일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손흥민은 16세에 독일 함부르크 유스팀에 입단하면서 유럽 진출에 첫 발을 내딛었고 2010년 18세의 나이로 분데스리가에서 프로 데뷔를 했어요. 그 후 바이엘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8월 드디어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토트넘 호스퍼에 3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입단했죠. 당시로서는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였다고 했어요. 토트넘에서의 9년간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시간이었어요. 총 415경기에 출전해서 164골 85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하니 시즌 평균 18골 9어시스트를 기록한 셈이죠. 특히 2021-22 시즌은 손흥민의 커리어 하이였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넣어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거든요. 이는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이었어요.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도 대단했어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3경기에 출전해서 48골을 넣었다고 하니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3경기당 1골 이상의 높은 득점력을 보여준 거예요. 특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2-0으로 꺾는 경기에서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넣은 장면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리고 2024년 8월 32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MLS의 LAFC로 이적했어요. 이적료와 연봉을 합쳐서 연간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대우였어요.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저는 왜 오늘 다저 스타디움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손흥민의 개인적인 성과를 조사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축구 전체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인구 약 5,200만 명의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한국 축구의 체계적인 발전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출한 것이 전환점이었더군요.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강호들을 연달아 꺾고 아시아 최초로 4강에 오르면서 한국 축구의 위상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그 이후로 박지성, 이청용, 기성용 같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활약해왔더군요. 특히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면서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선배들을 뛰어넘는 성과를 이뤄낸 거였어요. 단순히 유럽에서 뛰는 것을 넘어서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으니까요.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체계적인 시스템과 끝없는 노력으로 스포츠에서 세계를 흔드는 힘을 보여준다. 그 뒤에는 선수 개인의 재능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국민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을 일찍부터 유럽으로 보내서 경험을 쌓게 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도 18세에 독일로 건너가서 10년 이상 유럽에서 뛰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오늘 다저 스타디움에서 본 한국 팬들의 모습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스포츠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성공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멕시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이틀간 경험한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야구장에서 시구를 했다는 정도의 가벼운 뉴스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스포츠가 갖는 문화적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한 개인의 성공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 또 한 나라의 자부심이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기도 했고요.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이 경험을 기사로 쓰는 것이었어요. 제목은 LA에서 만난 한국의 아들 손흥민이 보여준 글로벌 스포츠의 힘이었습니다.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한국의 아들을 봤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부심과 꿈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명이었다. 그의 완벽한 시구는 공 하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리를 놓은 것이었다. 기사 중간 부분에서는 손흥민의 놀라운 커리어와 기록들을 자세히 소개했고, 마지막에는 멕시코의 젊은 스포츠인들과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우리 멕시코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손흥민이 한국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다. 중요한 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기사가 발행된 후 정말 많은 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특히 젊은 스포츠 팬들이 손흥민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죠. 나도 언젠가 손흥민처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 작은 나라라는 게 한계가